한국전통 치매본가 최한의원, 중풍, 갑상선, 당뇨, 요통, 변비통, 심장병, 안면마비, 부인병, 소화병 등 다른 진료기관에서 효과를 못 보신 분, 난치병, 불치병으로 치료를 포기하신 분, 병명을 모르고 몸이 늘 아프신 분, 50년 이상 한의학에 몸담아온 최선길 한의학 박사가 성심성의를 다해 진료해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생활백과 제레미 수홍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또 모신 우리 스튜디오에 모신 이분은요, 한방 박사님들, 한의원 우리 선생님들이 추천하시는 아주 고수십니다. 네. 오늘 또 함께 모셨고요. 오늘 이분을 통해서 한방의학에 관한 정보 지식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최한의원을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최선길 한의학 박사님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일단 새해 들어 첫 또 시간이신데 병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최 박사님을 통해서 듣고 싶어 하는 그 문의가요. 주변에 보면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몇몇 계시는 분들을 제가 좀 직접 간접 좀 보고 있는데 그 자폐증 증상을 갖고 계시는 자녀를 두신 분이나 아니면 어른들을 제가 조금 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 박사님을 통해서 자폐증 환자의 치유 방법이나 또 예방 차원 방법들을 좀 듣고 싶어 하는데요. 자폐증 환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폐증을 이게 그 서양용어로서는 이제 카너 증후군 이렇게들 말하는데 네. 사실상 우리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자폐증이라는 것은 누에가 스스로 이제 그 누에가 돼서 네. 그러니까 누에란 건 번데기가 안에 집을 짓고 들어가는 걸 말하죠. 네. 그렇게 누에가 이제 번데기로 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집을 짓고 그 안에 들어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하고 이제 단절을 뭐 한다든가 또는 그걸 문을 열고 싶지 않는 이런 자기만의 그 세상을 찾아가지고 뭐 옳게 찾는 것도 아니지만은 사실은. 그 요즘 현대병 중에서 뭐 대인 기피증하고 좀 그런 것도 일종의 자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 세밀히 관찰을 하지 않으면은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3등급으로 나누거든요. 나오는데 세 번째 해당하는 자폐증 정도 같으면은 유심히 관찰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흘러 지나칠 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이 잘 하기 잘 안 됩니다. 안 된다는 이유는. 네. 이래서 이제 그 영리한 부모들은 그 어릴 때 금방 압니다. 네. 보통 보면 이제 그 태어나서 이제 그 제일 먼저 이제 그 눈을 마주치거든요. 이제. 네, 보통 부모들하고 눈을 마주치게 그러면 되죠. 눈 마주칠 때에 서로 이래 이상한 게 있으면 호기심을 가지고 눈이 새파래서 이렇게 또록또록 쳐다보는데 네. 이 자폐증을 가진 그 애들은 보면은 그 눈을 마주치려고 하질 않습니다. 피합니다. 피합니까? 예. 그래서 자꾸 갈수록 그게 심해지거든요. 부모인데도요. 그럼요. 부모는 그 눈 안 맞추고 이래가 이상한 것도 뭐 장난감 같은 거 흔들고 보통 그래서 그 아이 컨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럼요. 눈하고 서로 간에 마음을 서로 교류할 수 있고. 그 짐승도 눈을 마주치거든요. 네, 네. 개 훈련도 시기는 보면은 눈을 뭐 최소한 얼마만큼은 마주쳐야 그 사랑이 오고 간다. 뭐 이런 이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네, 네. 뭐 사람이야 마무리 영장인데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런데 더구나 부모의 입장이라. 그럼 이제 눈하고 서로 마주쳐서 마음이 담고 싶은데 이놈의 자식이 쳐다보질 않는단 말이야. 꼭 보고 옆으로 실패해버리지. 이제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소한 게 그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그런 증후군 중에 한 가지가 대표적인 거가 피한다. 그럼요. 시선을 그 피하는 증세. 그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또 다른 증세가 있다면요. 그럼 이제 조금 이제 커서 한 3살, 4살 이렇게 이제 장난감 같은 거 만지고 할 나이 되면은 그때는 뭘 하나 혼자 쭈물거립니다. 그 자기가 노는 그 행위에 홀로 빠집니다, 거기에.
보통 우리 그 프리스쿨 가서 아이들 노는 거 보면 서로 노는 거를 이렇게 쉐어하려고 하잖아요. 서로 나누고. 근데 이런 증상들 혼자 노는 걸 그러면 옆에 그 상관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노는 거 특히 이제 뭐 이런 물건 쌓기 운동 같 이런 거 높이 쌓는 거. 블록화 쌓기 같은 또 거. 넘어지면은 또 쌓고 자꾸 반복합니다. 반복적인 행동을 그럼요. 한다. 그러면서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죠. 집착하는구나. 예. 이렇게 되니까 주위에 그 오불과입니다. 너야 뭘 하든 지 하는 것만 열심히 합니다. 그 뭐 소득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제 그 병세가 그렇습니다. 언어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언어는 이게 이제 몇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는데 원래 그 말이 어눌해져 가지고 네. 이제 그러니까 뇌의 언어 기능이 이 조금 발달이 덜 돼 가지고 점을 주고 만들 때 좀 설 만드는 그런 상태가 돼서 어눌한 이제 애들도 있고 그럼 언어 장애 증후군도 그런 장애 증상이고 말이 좀 늦은 애들도 있고. 근데 말은 잘 하는데도 말을 안 하고 말문을 닫아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부류로 분류해 볼 때 자꾸 자기에게 호감이 가도록 만들어 가지고 말을 시키면 이제 말을 잘 듣는 그러면서 말을 하는 또 마음속에 있는 거를 그 뱉어내는 이런 사람이 있나 하면은 죽을 때까지도 그걸 안 뱉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그 성별적인 부분에서 여자와 남성 부분에서의 자폐 증후군의 분포는 어느 정도 합니까? 거기에 분포는 뭐 압도적으로 남자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마 한 그 비율로는 뭐 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거의 한 8대 1 정도. 어휴 상당히 차이가 나는군요. 많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자폐 치료를 해도 그 여자애는 치료한 경험이 없습니다. 전부 머신매들만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자 자녀들도 부모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편으로는 다행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효과는 있는데 네. 거의 이 여자에서는 이 자폐증 애들이 이 보기가 좀 적다. 그러면 또 그 애 중에 그 자폐 증후군을 갖고 있는 그 아이들 중에 간지라고도 뭔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은 자폐를 앓는 애들이 보면 간질 발작이 있는 애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100대 100으로 매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자폐증 환자 중에서는 그 간질 예, 간질기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아울러 보면은 이제 그 대부분이 지능 저하 애들이 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지능이 낮은 쪽으로 얘기되나? 그렇습니다. 지능이 좀 떨어지는 애들이 높은 사람은 없고요. 있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예, 특별하게 보면은 월등하게 그 지능이 높은 애들도 있고. 근데 뭐 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지가 치료한 주위의 그 애들을 보면은 가정이 최상류에 속하는 가정들의 애들이 이 자폐증 걸리는 걸 많이 봤습니다. 일종의 이제 그 환경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부르주아 쪽에 좀 그러니까 아주 충분한 그 가족력을 갖고 있는 속에서 오히려 그런 환자들이 많이 발생한다. 그건 어떤 연유인지는 뭐 밝혀내지는 못한 기고. 네. 그리고 이 자폐증이 되는 기전 자체가 양방이고 한방이고 간에 그게 깊이 연구되어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양방이나 한방이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가 아는 지식으로서는 양방에서는 이 양방이고 한방이고 거의 자폐증을 치료한 그 경험 예가 근치를 시킨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근치라 그 완치력은 없다는 얘기죠. 그 근치까지도 가지를 못한 거죠. 그냥 뭐 대증 치료 이런 걸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이제 요 뒤에 제가 결국은 말씀을 이거를 드리겠습니다. 난치병의 한 병명이라고 우리가 판단하면 되겠네요. 불치나 난치. 거의 뭐 불치라고 이제 판정이 나가죠. 판정이 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어떤 그 가족력의 유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나요? 아니면 후천성에 비례되나요? 그 비율도 좀 명확한 건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그 유전적인 부분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유전 쪽.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모가 이제 그 애를 가졌을 때에 그 태아 교육이 조금 이제 불안전해가지고 이제 되는 수가 원인이 뭐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최 박사님 분 입장에서는 태아 교육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의 그 영향력이 가장 크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는 것은 조금 적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임신 중에 뭐 되게 이제 그 놀랐다든지 어떤 쇼크를 그렇죠. 받았다는 산모가 그렇죠 산모가 산모가 쇼크 받았다는 거는 애도 쇼크를 받을 수 있겠죠. 똑같은 이치죠. 그럼요. 그다음에 이제 그 또 생활 그 습관 예를 들면은 계속 뭐 술을 많이 마신다. 알코올을 그럼요. 먹는다든지. 알코올 쪽이든 아니면 이제 마약 쪽에 아이고, 예. 예, 그쪽에 이제 그 심취를 했다든가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흡연도 마찬가지겠네요. 뭐 없다고는 말 못하겠죠. 그러한 것이 이 전부 그 태아에서 어떤 그 문제가 발생돼서 나온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출산할 때에 그런 이제 또 일도 있죠. 예를 들면은 난산 때에 그 개복 수술을 하지 않고 이제 자연 이제 순산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있는 노력을 하다가 그 애를 드러내는 사이에 그 뇌 손상이 있다든가. 어떤 그 일종의 의술 사고형. 그러면 의료 사고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의료 사고. 그러나 그런 것을 의료 사고로 인정을 하기도 곤란하고 사실은 틀림없는 의료 사고인데 네. 그 증거가 명확하게 포착이 안 되거든요. 이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떤 뇌에 그 외부적인 그 외상이 있어가지고 네. 뭐 충격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외상성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수도 제법 숫자가 많다. 네. 네, 이렇게 봅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이 애들을 보면은 그래 태어난 애들이 지능 저하증을 가진 애들이 많습니다. 그 이제 그 보통 상류 과정에서 치료를 요하는 이제 그 자폐증 아이들을 보면은 지능이 또 상당히 높거든요. 거의 천재 수준에 있는 애들이 이 자폐증을 앓는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치료를 한 지금까지 사례 중에 어떤 그런 케이스 있어요? 예, 지금까지의 그 치료의 그 경험 중에 이 전응아, 지진아보다는 이 IQ가 높은 네. 애들이 더 많았다.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보편적인 이제 애들, 일반 이제 정상적인 상황은 안 되더라도 자폐를 그냥 앓는 정도. IQ는 뭐 보편적인 이런 상태의 애들도 치료를 하다 보면은 그 IQ가 높아지거든요. 어떤 그런 거를 발견하시는군요. 치료하는 와중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가 연구를 해서 자폐증을 치료하는 그 과정에 치료술 안에 그 IQ를 높이는 그러니까 지능이 저하되어 있는 것을 높이는 침술이 거기 포함되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최 박사님 치료 방법 중에 그러니까 원래 발견되지 않았던 지능이 발견되는 것도 있지만 치료 와중에 높이는 작용도 있는 거예요. 그 높이는 침술 자체가 자폐증을 치료하는 그 기술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법이네요. 비법.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전응아, 네. 전응아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IQ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폐증하고 별개의 별개로서 전응아에 대상되는 환자들도 예. 우리 최 박사님의 어떤 그 침술 비법 안에는 지능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 IQ를 이제 치료해 보면은 보통 한 10에서 20까지 올라갑니다. 와우. 그러니까 전년 세물 할 수 없는 그런 애들이 이제 뭐 지가 돈을 세고 이건 못해도 네. 그 스름돈을 내주는 것을 받아가는 그런 정도 수준은 이상으로 올려줍니다. 이건 자폐하고 별개입니다. 그럼 네. 지진아, 전응아 전응아. 이런 애들도 그 거의
자기 혼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 기본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게 만듭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카너 증후군, 예. 자폐증 쪽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지금 현대의학병에서는 이거가 난치병, 불치병이라고도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최성길 박사님을 통한 의술을 통해서 완치율이 한 몇 퍼센트 정도 가능합니까? 그래서 지가 치료한 애들 중에서는 좀 외람되지만 아직 그 실패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돌려본다면 100%라고 들어도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현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정상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이 외로 네. 지가 그걸 이제 이 자폐증 환자들을 참 재미있게 치료하는 이유가 뒤 끝이 좋아요. 왜 좋으냐면은 이게 참 집에서는 바보 취급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팽개 쳤는데 걔가 치료가 됨으로 해가지고 IQ가 상당히 더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 특수 애들 그 교육하는 이제 특수학교가 따로 있죠. 교육. 그럼요. 네. 이제 그 천재들 공부하는 네. 그쪽 부류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애들 상당수입니다. 이야.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한자 성어로 굳이 표현한다면 전화위복이 그럼요. 되는 그럼 전화위복이지요. 야. 전화위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화위복이 좋은 쪽 방향으로 복을 받는 거네. 그럼요. 지금 여기 LA에서도 제가 치료한 애들이 몇이 있거든요. 네. 내가 이름 밝히는 거 하고. 네. 한데 변호사분 자제분도 있고 그다음 대학 교수 부모가 다 대학 교수입니다. 네. 지금 치료하는 애도 부모가 다 교수입니다. 상류급 종신교수. 가정에서의 그렇습니다. 자녀들이네요. 근데 대단합니다. 한 보통 이제 치료를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합니다. 아, 치료 기간이 보통 평균 6개월에서 1년. 네. 그러면 아까 그 상류 쪽 가정에서 자라왔던 그 자폐증의 아이들이 그 당시 때는 어떤 이런 지능이나 어떤 이런 천재성 자체를 발견 자체를 못했는데 우리 최 박사님을 통한 어떤 비법의 의술을 통해서 오히려 거꾸로 정상보다 더 뛰노 높은. 그 이제 예를 들면 노래를 가르친다, 또 말을 가르친다 이걸 해보면은 뭐가 전에 몰랐던 그 이제 이런 것들이 툭툭 불거지거든요. 앞서 나가 버리니까 이제 그런 걸 끔찍끔찍 놀라고 와서 이제 저한테 상의를 하는 사람 부모님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치료하는 애도 지금 샌디에고에서 댕깁니다. 일주일에 3번씩 오다 지금은 이제 한 6개월 정도 하고 나서는 뭐 거의 보름이나 한 달 만에 한 번씩 옵니다. 이제.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좀 정리하면은 자폐증 환자 아이들이 일반 흔히 그 레귤러 학교의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룹해서 공부할 수 있는 입장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박사님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100% 완치를 받으면은 일반적인 학교를 다녀도 큰 무리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 일반적인 학교가 아니라 애들은 특수학교로 가던데요. 특수학교라는 얘기는 어떤 지능이 더 높은 그럼요. 영재교육. 영재교육 파트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라는 거는 뭔가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데가 아니고 오히려 영재팀. 영재팀으로. 대부분이 저한테 자폐증 치료하는 애들 보면은 그 영재학교로 가는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거의 한 60% 이상이 영재학교로 갔지 않느냐. 야, 그래, 정말 대단한 거기 이제 전화위복이지요. 완전 전화위복입니다. 그럼요. 네. IQ를 올려주니까. 네. 그 자기 이제 그 병증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기 개발이 월등하게 뛰어나지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별개로 떼놓아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네. 저희 같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아이들, 박사님 쪽에 그 지능 높이는 프로그램에 가입되면은 제 IQ도 높아질 수 있나요? 아무나 다 그래야 되는 건 아니겠지요. 왜냐하면은 이제 나이가 있습니다. 아니, 아이들, 일반 애들. 그럼요. 보통 이 자폐증이나 지능아나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천재를 앓는 애들 이런 그 뇌성마비 환자들 네. 그런 건 사실 지금
양의술이든 한의술이든 그런 환자들을 치료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쪽으로 한 50년 이상 그 몸을 담았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자폐 증후군의 현상을 갖고 있으면 자폐증 판명을 받을 만한 그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치료 기간은 한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 우리 최 박사님을 통한 어떤 그 치료 방법,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런 그 완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건지요? 예, 여기에는 이제 그 보통 보면 이제 자폐 8침이라 해가지고 네. 침 3개로 가지고 치료하는 이제 요법입니다. 삼침요법이란 게 있습니다. 삼침요법. 예. 네. 그 삼침요법의 부류가 8가지 종류가 그 안에 포함이 돼 들어가 있습니다. 와우, 복잡하네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네. 어렵고 복잡합니다. 네. 주로 이제 침이 들어간 뇌 쪽으로 머리에 놓는 침이 많습니다. 많고 침 자체도 굉장히 아픕니다. 네. 왜냐하면 신경 자극이 극히 예민한 부위에 그 침들이 자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을 맞을 동안은 그 치료하는 동안에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고통만 또 때문에 너무 겁을 낼 수 있잖아요. 뭐 할 수 없죠. 뭐. 치료하기 위해서는. 네. 근데 이제 그 치료를 하고 나면은 애들이 갈 때는 코가 땅에 대도록 절을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치료 과정에만 그럼요. 약간 좀 약간이 아니고 많이 길었습니다. 이게 너무 솔직하신데요. 그 이제 애들이 보통 이제 7, 8세 뭐 네. 이런 정도 아니면 지금 치료하는 애는 나이가 이제 5살입니다. 네. 그 정도가 제일 좋거든요. 음. 이제 그 너무 이제 나이가 들어버려도 회복이 늦고 또 그 근치하는 그 프로테지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이제 한 5살, 4살 요게 좋은데 왜냐하면은 그때는 그 힘센 사람들이 보듬고 앉아서 활동을 못하게 딱 동작을 제어시키고 침을 놓을 수가 있으니까 아, 그 치료 과정 속에서 그렇습니다. 오케이. 침이 아프니까 이제 몸무림을 칠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침 이제 시술하기도 힘들고 네. 또 그걸 그 조수하는 사람들도 다 힘이 듭니다. 네. 하기 때문에 이걸 네가 맞아야 그 옳은 그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시킬 정도인 아이들은 보통 한 7살, 6살, 7살 이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해도 그 아픈 거는 다 피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애들 전에 그 내가 그 모 변호사 그 애도 치료하다 보면 엄마가 쫙 오다가 내가 그때 올림픽 있을 때입니다. 네. 벌써 한 5년 전 얘기인데. 아, 그 변호사 예, 자제분의 그 예, 치료할 자폐증을 때 치료할 때 100% 완치된 거죠? 그럼요. 네. 올림픽 쪽으로 딱 깎아야 하면은 여러분 눈치가 이제 알아채거든요. 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아마 차 안에서 펄펄 뛰는 거지. 이제. 왜냐면 치료받는 와중에 침 넣는 게 아프니까. 그럼 이제 콩 뽑듯이 이제 펄펄 뛰는 거지요. 애들 뭐 일반 병원 갈 때도 주사 맞는다 그러면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하고 그럼 비슷한 거네요. 똑같은 네, 짓이죠. 네. 뭐 그걸 이제 감수를 하고 이제 이제 그걸 지내야 되겠죠. 네, 네. 그래 고진감래라고. 그렇지 고진감래네요. 그럼요. 네, 네. 고생 끝에 이제 그 좋은 일이 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치료를 하면은 좋은데 보통 지금 양방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대증적인 치료, 뭐 언어 교정을 한다 이런데 언어 교정 같은 것은 침으로 그 몇 번 안 놓으면은 바로 교정되어 버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런데 그걸 이제 뭐 기억이 어떻고 니은이 어떻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냥 그 예를 들어서 혀가 굳어가지고 또는 혀가 이 수축이 돼 짧아져가지고 제대로 발음 못하는 이런 것들은 침으로 전부 교정을 다 합니다. 오케이. 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말할 때에 그 침으로 그걸 어떻게 해 하지만은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지요. 네. 그리고 그냥 저거 뭐 순 거짓말이다 또는 공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면 모르지만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안 믿고 네. 못 믿고 네. 그래서 치료를 못하는 확률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아까 우리 최 박사님 말씀으로는 보통 1,000명 인원 중에 이 자폐증 환자의 분포가 한 2, 3명 정도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가족 중이나 주변 가까운 분 중에 이런 자폐 환자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거나 마음 아파하시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은 우리 최한의원, 우리 최성길 박사님한테 한번 노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폐 환자에 대한 실질적인 치료, 100% 완치에 대한 지금도 의료 기술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완치율에 계시는 분이시니까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의술과 노하우가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요. 숨기지 마시고 한번 노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번에 병원을 좀 이전하셨잖아요. 예. 이전한 데가 올림픽가에서 주소를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1554가 에베뉴네요. 그죠? 예. 그러면 피코하고 베니스의 사가선상에 있습니다. 예, 사가선상 그 길이 넓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자막에 최한의원 주소, 이전한 주소입니다. 되게 넓고 깨끗하고 쾌적합니다. 의료 환경도 너무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리고 전화번호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네요. 주변에 비법, 고수의 한방 비법을 정말 가서 저 의료 혜택을 받고 싶어 하는데 보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꼭 좀 여쭤봐 주세요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보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험 취급 다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자, 보험 지급도 하신다고 하니까요. 네, 아무튼 일단은 전해 보시고 여쭤보시고 이런 오늘 말씀하셨던 자폐증, 일종의 난치병들이죠. 그리고 불치병에 해당했던 부분들을 완치에 대한 어떤 스토리가 너무나 완벽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냥 정말 한번 노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박사님 아주 굿뉴스, 전화위복에 대한 굿뉴스를 2016년에 우리 크리스찬 헤럴드 시청자 가족분들께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저거 한번 좀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저거 있었죠. 고지혈증인가? 예. 네, 고지혈증을 통해서 오는 중풍. 네, 예. 중풍 쪽을 한번 다음 시간에 우리 최 박사님을 통해서 의학 정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은 저녁 되시고요. 언제든지 연락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국전통 치매본가 최한의원, 중풍, 갑상선, 당뇨, 요통, 변비통, 심장병, 안면마비, 부인병, 소화병 등 다른 진료기관에서 효과를 못 보신 분, 난치병, 불치병으로 치료를 포기하신 분, 병명을 모르고 몸이 늘 아프신 분, 50년 이상 한의학에 몸담아온 최성길 한의학 박사가 성심성의를 다해 진료해드립니다.